삼성전자 두고 계신 분들, 월요일장을 앞둔 이 새벽에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실 겁니다. 잠도 설치고 차트를 다시 띄워보고 지금이라도 차익을 챙길까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까 이 사이에서 밤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신고가 근처까지 왔으니 욕심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꺾이면 어쩌나 겁도 나고요. 그런데 제가 주말 동안 자료를 먼저 다 확인하고 와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어디까지 받쳐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이 지난 금요일 하락만 보고 계실 텐데요.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큰손이 어느 가격에서 다시 사들이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 위에 아직 팔 물량이 남아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들고 갈지, 더 살지, 아니면 기다릴지를 딱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불안을 숫자로 바꿔드릴 테니 같이 차분하게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답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신고가 코앞까지 올라온 삼성전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대부분이 쳐다보는 곳에서 한 발 비켜서야 합니다. 보통은 얼마까지 오를까를 가장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방송에서 목표가 척척 찍어주는 사람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숫자를 쫓다 보면 오히려 판단이 흔들립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진짜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돈의 위치입니다. 큰손이 어느 가격에서 사들이고 어느 가격에서 차익을 챙기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 위로 아직 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두 가지만 잡으면 팔까 더 갈까 하는 막연한 고민이 또렷한 숫자로 바뀝니다. 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눈에 보이는 표면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는 2.34% 내린 35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고가 문턱에서 한번 멈춰선 셈이죠. 그런데 이 하루치 하락에만 눈이 가면 정작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 전날에는 4.6%나 올랐거든요.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올해 4월 초만 해도 18만 원이 안 됐던 주가가 두 달 만에 35만 4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린 건 이 회사의 방향이 아니라 단기 속도입니다. 두 달을 거의 쉬지 않고 달려온 종목이 하루 숨을 고른 것, 이걸 두고 추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산을 빠르게 오르다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 것과 정상에서 굴러떨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지금까지의 그림은 분명히 전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흐름보다 더 중요한 신호가 사실 그날 거래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에 주가가 빠졌는데도 하루 동안 약 15조 원어치가 사고 팔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거래도 같이 줄어듭니다. 다들 발을 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정반대였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평소보다 더 큰 돈이 오갔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이 가격에 적극적으로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겁먹고 던진 사람만큼이나 그 물량을 묵묵히 받아낸 손도 컸다는 거죠. 주가가 빠진 날 거래대금이 오히려 늘었다. 이건 식어가는 종목과 아직 뜨거운 종목을 가르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관심이 떠난 종목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지 절대 이렇게 큰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 종목을 아직 한참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럼 이 큰 돈이 대체 어떤 배경에서 움직이는 건지 회사가 속한 산업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큰 흐름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는 늘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그 큰 파도를 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사이클이 분명히 위를 보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지을 때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실적을 보는 시장의 눈높이도 슬슬 올라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일을 하는 회사라 시장은 이 발표를 메모리 업황 전체의 풍향계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내놓는 숫자가 좋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는 눈높이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며칠 잠깐 출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번 주 초반은 우리가 믿는 업황을 시장에서 한 번 더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이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건 업황 자체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진짜 대장주가 맞느냐는 의심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바짝 따라붙으면서 한때 두 회사 격차가 100조 원 안쪽까지 좁혀졌습니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흔히 HBM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에서 삼성이 SK에 뒤처졌다는 평가 때문이었죠. 한동안 삼성은 이번 사이클을 놓쳤다는 말이 시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HBM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결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삼성은 끝났다에서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이게 최근 주가 재평가의 진짜 동력입니다. 그럼 이 기대가 실제 숫자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넘어섰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로도 12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 회사 전체의 몸값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불과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 너무 싸다, 제 값을 못 받는다는 말이 시장에 가득했는데요. 그때는 10만 원대에서 한참을 답답하게 기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회사를 두고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상승은 호재 한 방에 반짝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단기 재료였다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며칠씩 줄지 않고 길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깜짝 오르고 식어버렸겠죠. 그리고 한 번 재평가가 시작되면 주가는 한 계단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계단을 차례로 밟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잘못 봤구나 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시간을 두고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회사와 단기 등락을 넘어 오래 같이 가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평가를 정작 큰 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크게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급이라는 건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보는 건데요. 최근 닷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0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발을 빼는구나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짜별로 하나하나 쪼개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작 주가가 가장 세게 오른 날들, 그러니까 하루에 4.6%, 7.9%씩 뛰어오른 바로 그날들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사들였습니다. 강하게 오른 날에 던진 게 아니라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큰 손은 주가가 빠질 때가 아니라 오를 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며칠의 순매도는 뭐냐? 신고가 부근까지 빠르게 오니까 일부 차익을 덜어낸 것이지 방향을 바꿔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잠깐 짐을 내려놓은 거지 산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알면 외국인 수급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같은 숫자라도 통째로 보느냐, 날짜별로 쪼개보느냐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겁니다. 그럼 이 판단이 차트비 어디에 찍히는지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기억하실 가격은 딱 두 개뿐입니다. 아래쪽 생명선 하나, 위쪽 관문 하나. 먼저 아래쪽입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이 32만 4천 원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어렵게 들리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한 달간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 본전 위에 있다는 뜻이고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위쪽 관문은 전고점인 37만 4천 원입니다. 이 자리를 확실하게 넘어서면 멈췄던 신고가 행진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2만 4천 원 위에서는 들고 동행, 37만 4천 원을 넘어서면 한 단계 가속. 가격만 외워두셔도 대응의 절반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냥 좋게만 들리실 텐데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밈 주식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실제 가치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출렁이는 걸 밈 주식이라고 하는데 파생 상품 거래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과하게 흔들린다는 지적이죠. 실제로 이 종목은 하루에도 위로 몇 퍼센트, 아래로 몇 퍼센트씩 크게 출렁입니다. 마음 약한 분은 하루 사이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외국인이 최근 닷새 동안 순매도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좋은 점만 골라서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정직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들떠서서 흥분할 자리가 아니라 차분히 확인할 자리입니다.
짧게 보고 추격으로 덜컥 들어가면 이 큰 변동성에 그대로 휘둘려서 멀쩡한 종목을 손해보고 던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장 대부분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금요일 하락만 보고 이제 꼭대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가격표 대신 매물대라는 걸 들여다봤습니다. 매물대는 어느 가격에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입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는지가 층층이 그려지죠. 보통 신고가 종목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밑쪽에 본전 찾으려고 버티는 매물이 잔뜩 쌓여 있다가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에 짐을 잔뜩 인 채 산으로 오르는 셈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주가 위쪽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7% 남짓밖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 그러니까 지난 봄 18만 원에서 21만 원대에는 물량이 두껍게 깔려 있는데 정작 지금 가격 위로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위에서 주가를 짓누를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위가 막힌 게 아니라 위가 뻥 뚫려 있는 자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종목과 위가 텅 비어 있는 종목. 같은 신고가라도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오를 때마다 매물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지만 뒤에 것은 작은 매수세에도 가볍게 위로 길을 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누를 매물이 없어서 오히려 길이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금요일 하락 하나에 가려서 못 보고 있는 진짜 그림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내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먼저 이미 들고 계신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 버튼에 손이 가기 전에 기준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팔면 꼭 그 다음에 더 오르거든요. 보실 건 딱 하나, 아래쪽 32만 4천 원입니다. 이 가격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추세가 살아있는 거니까 하루하루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동행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자리를 매수 기준으로 잡고 한번 계산해보면 위로 37만 원 관문까지 노릴 수 있는 수익 폭이 아래로 손절했을 때 잃는 폭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잃을 건 작고 벌 건 큰, 버틸 가치가 충분한 구조라는 뜻이죠. 다만 평달이 높아서 마음이 영 무거운 분들은 한 번에 다 들고 가기보다 일부는 전고점 부근에서 차익을 조금 덜어내고 나머지로 동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중을 줄여 마음이 편해져야 끝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정이 한 번 올 때 외국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사들이면지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빠질 때 큰 손이 받아준다면 그게 바로 추세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럼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께는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만 4천 원에서 곧바로 추격으로 따라붙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가격에서 사면 위로 전고점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아래로 흔들릴 폭은 그보다 더 큽니다. 벌 수 있는 건 작고 잃을 수 있는 건 큰, 이른바 손익비가 불리한 자리라는 뜻이죠. 손익비라는 건 벌폭과 잃을 폭을 견져보는 건데 이게 한쪽으로 기울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비싼 자리에서 덜컥 사면 한동안 마음고생을 합니다. 조금만 빠져도 손절할지 말지 매일 차트만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차라리 32만 4천 원에서 33만 원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근처로 한번 눌릴 때를 기다렸다가 나눠서 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몇 번에 걸쳐 나눠 사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잃을 폭은 작아지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커집니다. 따라붙지 말고 자리를 기다린다. 이게 신규 진입자가 꼭 기억하실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아래쪽 32만 4천 원을 지키는지입니다. 이 가격을 지키면 상승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둘째, 큰 손이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조정이 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그 자리를 받쳐주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셋째, 머리 위 매물이 비어있는지입니다. 지금처럼 미가 뚫려 있으면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이 가격, 이 수급, 이 매물대, 외우기 어려우면 딱 이 세 단어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살아있는 한 다가오는 월요일장에서 주가가 하루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빨갛게 오르면 좋은 거고 잠깐 파랗게 눌리면 큰 손이 받쳐주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들고 계신 분은 기준을 지키며 동행하고 새로 보시는 분은 좋은 자리를 기다린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와 오래 함께 가려는 이유는 하루 등락이 아니라 이 방향을 믿기 때문이니까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미리 짚어드렸던 테크윙 45,000원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지금 6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에 돈이 몰릴 때면 바로 다음 차례로 수급이 따라붙는 자리가 늘 따로 있습니다. 커런트 강이 흐르면 그 옆 작은 물길에도 물이 차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본업도 바쁘신데 매일 시장 보고 뉴스 보고 수급까지 일일이 챙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할 딱 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의 진짜 핵심 배응 전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9563-5815로 삼전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두 자료를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오래 함께 가실 분들, 그리고 다음 자리를 미리 챙기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같이 가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기준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